좋아요, 구독! 오늘 장의 핫 테마는 2차 전지 테마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내에서 시판하는 모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인천 벤츠 화재 사고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가 삼원계 배터리 후발 주자인 중국 업체 파라시스 제품으로 확인이 되면서 중국산 배터리의 고질적인 안전성 논란이 재조명되는 분위기인데요. 전기차 화재 원인의 상당수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내부 액체 전해질이 발화나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학계와 국내 업계는 위험이 적은 전고체 전지 실용화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높은 기술력을 가졌지만 가격 경쟁력 때문에 중국 업체들의 위협을 받던 국내 제조사들이 반사 이익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2차 전지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CIS입니다.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전문 기업인 CIS는 상반기 호실적 발표와 함께 오늘 장에서 15.9%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 2분기 간신히 적자를 면하면서 오늘 장에서 1.44%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2차 전지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한 첫 번째 종목인 CIS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방송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2차 전지 매매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혹시 어떤 의미인지 더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요즘 오늘따라 유난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라도 뭐 YM텍이라는 종목이 저희가 상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이제 상황이 털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조금 확실하게 좀 뭐 상한가를 안 간 건 아닙니다. 예, 뭐 두 종목이나 상한가를 갔죠, 2차 전지에서. 근데 거래량이 뭐 30억, 뭐 40억 이렇게 가버리니까 오늘 좀 명확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주도주는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주도 섹터는 있었지만 주도주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IS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요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도와드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망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제가 보통 관망 시그널을 잘 안 보여드리는데 정말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저는 신규 매수, 뭐 매도 관점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관망을 하면서 좀 흐름을 지켜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오늘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하루였고요. 물론 이제 전기차 화재 안전과 관련된 테마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C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 영업이익이 433억,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1900%가 이제 상승을 한 굉장히 큰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이 중요한 시점에서 조금 기름까지 부어준 역할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전기차 화재나 아니면은 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전기차 화재 대책을 9월 달에 이렇게 발표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수급이 조금씩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차트만 쉽게 안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정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IS가 또 건식 전극 공정이라고 해서 테슬라가 이제 선택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좀 뭐 독립 리서치에서 제가 이제 제 지인분이 이제 운영하는 독립 리서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4680 배터리와 함께 건식 전극 공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이슈가 나오면서 그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제 PNT 그리고 CIS를 꼭 집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거래 대금이 있었던 종목이 CIS였고요. 사실 제가 이제 패턴 교육도 가끔씩 하는데 약간 반등이 나올 만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이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반등이 나와서 보통 이런 데서 진입하는 사람들 거의 진입을 안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진입을 합니다. 정말 주식 매매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진입을 해요. 7,840원 이런 데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보통 1,600원에서 이제 청산이 나가거든요. 1차 청산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 이런 데가 이제 지지 매물대잖아요.
네, 매물대다 보니까 이런 데서 지지받게 되면은 12,300원 정도까지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뭐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진짜 좀 눌렸다가 재차가는 흐름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분석을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테마를 보시면은 뭐 휴맥스 홀딩스가 조금 오전에 상한가를 들어갔었고요. RT캐스트, 뭐 YM텍, 레몬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31억, 51억, 그다음에 YM텍이 881억, 뭐 레몬이 363억.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한가는 사실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테마는 강력하게 형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심 종목에는 편입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CIS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사실 차트로 보면은 좀 정석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저점이 낮아지면서 바닥을 형성하고 그리고 실제 여기서 거래량이 좀 많이 크게 터졌었는데요. 이 구간에서 어쨌든 지지를 받았다라는 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결국에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면은 뭐 이렇게는 갈 수 있겠죠. 예, 뭐 2만 원 부근까지는 갈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기준은 저는 15,000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15,000원 돌파하고 나서도 이게 다 매물이에요, 여러분들. 어쨌든 매물이기 때문에 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매에서 우리가 이게 만약에 거래 오늘 좀 갔기 때문에 바로 곧바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만약에 모멘텀이 정말 강한 게 나오면은 바로 가겠지만 실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연료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계단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CIS를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물대가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명확하게 대장주가 나와주면은 좋겠는데 그런 대장주도 분명히 조만간 나와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대장주가 나왔을 때는 저 윤사무엘이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략 도와드리겠다.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CIS 바로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계단식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흐름 체크하시면서 일단은 관망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관련한 종목이죠. 포스코 퓨처엠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뭐 적자를 간신히 면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영업이익적으로 좀 뭔가 부담이 있는 건가요? 사실 올해 1분기였나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적자였던 거 기억하신가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가 바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네. 순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불황과 호황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호황에 더 잘 가요. 결국에는 조정은 받겠지만 결국에 네. 호황이 왔을 때는 고점을 갱신하는 게 어쨌든 2차 전지나 반도체 사이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또 2차 전지를 너는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스코 퓨처의 에코프로는 사실 분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은 좀 분석해 볼 수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왔고요. 어쨌든 만약에 이번에 이제 좀 높은 확률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는 결국에 성장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갈까? 바이오가 갈까? 전기차가 갈까? 인터넷 플랫폼, 뭐 네이버 이런 애들이 갈까? 아니면은 게임주가 갈까? 이걸 우리가 지금은 고민하는 시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해답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2차 전지를 지금 사실 악재가 많잖아요. 만약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2차 전지부터 죽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좀 벌벌 떨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후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여러분들 트럼프가 첫 번째로 집권했던 시기에 일론 머스크랑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서로 이제 돈독하잖아요. 오늘 뭐 회의도 같이 한다고 하고 미팅도 한다 그러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트럼프가 2019년도에는 뭐 약간 2차 전지와 좀 다른 얘기인데 원래 이 비트코인의 비관론자였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막 비트코인이 떨어져요. 트럼프가 뭔가 트윗을 날렸어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뭔가 나쁜 트윗을 날렸어요. 근데 떨어져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분명히 트럼프가 집권을 뭐 해리스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전지를 죽인다? 그거는 저는
높은 확률로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증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이제 차트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게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이게 보통 이제 역삼각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렴이 진행이 된 거예요. 이렇게 수렴이 되다가 수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은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갈 거라고도 보는데 결국에는 바닥을 잡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비트코인의 18년도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디센딩으로 수렴을 하다가 빠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예, 약간 그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실제 19년도 기사, 18년도 기사를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예, 트럼프가 그런 발언을 거의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 어마무시한 친화 인물이 되었잖아요. 비트코인은 막 진짜 좋은 자산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자, 그럼 비트코인이 언제였냐면은 이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주봉으로 보면은 이때였어요. 이때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저항, 지지 되고 이런 데서 지지받고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보시면은 2,900달러고요. 지금은 73,000달러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거의 20배, 거의 20배에서 25배가 간 거죠. 이때 이후로, 2018년도 이후로. 그래서 아마 저는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성장주 느낌이랑 비슷하거든요. 바이오랑 사이클이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이 이제 발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여기를 이탈했기 때문에 더 떨어지긴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저도 포스코 퓨처엠을 21년도부터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거래를 많이 해봤던 사람이라서 여기서 저항을 받았던 이력이 있어요. 18만 원대. 근데 거기를 뚫어주고 나서 이제 슈팅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내려왔을 때는 1차는 18만 5천 원 정도가 우리가 18만 5천 원에서 17만 원 정도 중반.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부터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강하게 반등은 여기까지 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조만간 바닥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매도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내가 조금 더 살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2차 전지 랠리를 준비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 기다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최고로 비관적일 때 최근에 뭐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도 그런 관점을 접근했었고 어쨌든 포스코 퓨처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여러분들 2004년에는 얼마짜리인 주식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거의 500원에서 1,000원에서 놀던 주식이에요. 그 주식이 20년에 걸쳐서 70만 원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주식이 계속해서 평생 절대 안 내려가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지면은 기간 조정 마치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뭐 그런 자리가 나왔을 때 제가 또 뭐 작년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그룹주를 공략했던 것처럼 또 공략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와 함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QR 찍고 지금 바로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